자, 춘향전 한번 보겠습니다. 춘향전 보기 전에 쌤하고 좀 필기할 게 있어가지고 좀 깨끗한 종이에다가 뭐 거기 그 자리에 그냥 빈 자리에다 해도 되고요. 몇 개만 좀 쓰고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런 소설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판소리개 소설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판소리개 소설이고 대부분이 이제 어휘 뜻 풀이 문제라던가 아니면 판소리개 소설의 특징 같은 것들이 좀 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사랑을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염정 소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뭐 이런 건 이제 기본으로 그냥 공부를 하는 거니까 쌤이 그냥 써주는 거고 대부분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판소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평가를 하는 지문들이 중간중간에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따 얘기하고 자 판소리계 소설이다 보니까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체들이 좀 섞여져 있거든. 그게 뭐냐면 이제 운문체하고 산문체가 혼재되어 있다.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문어체하고 구어체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이제 한글이 정확하게 이제 확립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특징인 것 같고요. 그 외의 특징을 몇 개 좀 적으라고 하면 이제 방언과 비속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다. 비속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 같은 것들 아주 중요하죠. 음성 상징어가 특히나 이제 의성을 하든가 의태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문에서 굉장히 찾아가지고 많이 좀 봐야 된다라는 것들인 거고. 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좀 해학적이죠. 인물들이 굉장히 해학적이에요. 인물이 해학적.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개미라고 해요. 여러 미가 있는데 뭐 우암이라든가 순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골개미라고 하고요. 골개미는 결과적으로 이제 해악과 풍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악과 풍자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골개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해악은 이제 웃는 거고 풍자는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비판하는 거지. 돌려가는 거예요. 돌려가는 거. 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거 말고도 이제 주제적인 측면을 좀 더 보자면 남녀의 평등, 남녀의 사랑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남편이 아니고 남녀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표면적 주제인데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존재할 거냐면은 인간 평등 사상이 같이 있다. 사상, 이면적 주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제는 좀 주제를 정확하게 적자면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불의한 아주 거지 같은 이제 아주 악당 같은 그러니까 의의가 없는 그지 그런 지배계층에 대한 저항 의식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 앞부분은 뭐의 관계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냐면 춘향이하고 춘향 그 다음에 몽룡이의 얘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게 이제 남녀간의 사랑의 얘기라면 이 지배계층과 관련된 거는 춘향이하고 변사또와의 관계 그죠? 물론 뭐 춘향이와 몽룡이와 그리고 그 다음에 변사또죠. 왜 이러니 오늘 한국어 변사또 변사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서 대립항에서 보여지는 무슨 모습이랄까 아무튼 그런 걸라고 이제 좀 보면 좋겠죠. 그죠? 어쨌든 제도적으로 신분 갈등을 극복해서 뭔가 인간의 방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주제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한 주제이다 이면적 주제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갈등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갈등들을 조금 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 이제 갈등 양상이지 갈등 양상. 자, 이 앞부분에 있는 남녀 간의 사랑과 관련돼서는 뭐 물론 뭐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있긴 한데 어쨌든 남녀 간의 사랑과 관련해서 그리고 정의식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자면 자, 갈등 양상은 개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의 갈등은 뭐로 볼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누구랑 지금 안 좋아요? 춘향이하고 변사또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당연하게 몽룡이도 직책을 가지고 변사또하고 맞짱을 뜨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 보여지는데 자 이거 말고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도 보입니다. 그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 가장 잘 보이는 게 뭐냐면 춘향이와 신분 사회 전체 그지?
신분 제도겠죠, 정확히는. 이런 제도적인 측면하고 이제 맞짱을 뜨는 거. 그리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 민중과 변사또와 여러 가지로 대변되는 지배계층 간의 어떤 그 저항 의지랄까. 그래서 이 지배계층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저항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민중의 저항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개인과 사회에서 갈등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어떤 주제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면요. 일단 지금 우리 지문에 나온 것들만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절정원에서는 일단 변사또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죠? 절정원에서는 변사또 생일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이제 변사또 생일, 그래서 몽룡이가 참석을 할 거예요. 자, 변사또는 당연히 나쁜 사람이고 몽룡이는 이제 우리 편이죠, 그죠? 이렇게 봐야 돼, 그지? 몽룡이는 굉장히 포악스러운 사람이고요. 우리는 이제 부패한 지배계층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몽룡이는 굉장히 신의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죠?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스러움은 주도 면밀한 사람인데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자기가 다 망한 것처럼 연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능청스럽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그 고전 소설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뭉스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는 좀 잘 알아두면 좋겠고요. 어쨌든 의뭉스럽다는 게 좀 약간 재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정 2에서 우리 몽룡이가 이제 한시를 읽습니다. 몽룡 한시. 다시 몽룡의 한시를 읽을 건데, 그 한시가 이제 운봉한테, 운봉은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하청직인데, 그 운봉이가 이제 그 어사또임을 눈치챕니다. 어사또임을 눈치챔. 그럼 이제 이 한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한시는 이제 아까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요거 어딨니? 그 운문체와 산문체가 혼재되어 있다 그랬잖아. 여기서 이제 운문체에 해당되는 얘기겠지. 이런 시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뭘 얘기할 거냐면 백성들의 가렴주구를, 굉장히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가렴주구를 폭로하고 그리고 지배층을 우회적으로 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다시 아까 무슨 체라고? 이게 운문체,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판소리의 흔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됐지? 자, 그래서 절정 2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핵심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뭐가 될 거예요? 장면의 극대화가 되겠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더라고. 장면의 극대화가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냐면 확장적인 문체가 쓰인다는 거예요. 확장적 문체가 쓰인다는 게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산문체에서 운문체로 변하는 것들, 그치? 확장이 된 거잖아, 그치?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장면이 극대화가 되고 뭔가 조금 더 풍부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절정 3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몽룡이가 이제 어사출두를 하고요. 어사출두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바쁘죠, 그죠? 아주 이제 급박하게 일정이 돌아갈 거고. 그래서 절정 4에서는 이제 충량이와 몽룡이가 제외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해소가 돼요. 1차적인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결말 부분이 춘향이가 어떻게 되죠? 정실 부인이 되죠. 네,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데, 정실 부인이 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춘향이가 뭐가 되는 거야? 춘향의 신분이 상승이 된다는 거거든. 이게 갈등에서는 해소긴 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한 결말이기는 해. 그렇긴 한데 궁극적으로 뭐가 없어진 건 아니야. 결말. 근데 지배층이 없어진다거나 신분제도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쌤이 얘기했었던 요런 거에 대해서의 저항 의식은 약간 조금 뭔가 해소가 된 건 아니고 약간 좀 미흡하게 해소됐다. 결국 지배계층이 되어짐으로써 이게 지금 해소가 된 거잖아. 그래서 약간 조금 이런 게 좀 미흡하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미흡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좀 잡고 진행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죠? 문제는 대부분 굉장히 째째하게 됩니다. 이 째째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인물 관련된 내용 문제라든가 막 아무튼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막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은데 내용을 엄청 꼬아서 내요. 그래서 내용만 잘 기억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것이고,
이 미와 관련돼서 쌤이 하나만 좀 설명을 하면요. 이제 4대 미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뭐 그냥 알아만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순고미가 있고 순고미는 대부분 이제 뭐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나와서요. 주로 이제 예술적인 것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아미가 있죠. 우아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화, 굉장히 조화로운 것들. 근데 이런 거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비장미가 있습니다. 비장미는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실패로서 끝나는 이제 약간 우리 그 이제 서양의 어떤 고전으로 보자면 이제 비극에 좀 가까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골개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해악과 웃음의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굉장히 이제 그 한의 정서를 담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고미는 대부분 이제 예술품에서 뭔가 예술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찾기가 쉬운데 쌤이 우아미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지문에 이제 우아미면은 아 대충 뭐 조화롭고 뭔가 잘 흘러가는 것 같다 하면 대부분 우아미라서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떤 잘 문제 풀 때 잘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숙종 즉위 초에 전라도 남원에 사는 이 저 뭐니 그 퇴긴 월매는 그러니까 퇴긴은 뭐냐면 이제 기생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거는 아까 제가 쓰다 말았는데 아까 우리 판소리적 특징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을 거예요. 당연하게도 그 서술자의 개입. 이게 무조건 들어갈 거거든. 물론 판소리계 소설은 운문체, 산문체 이런 포인트도 있지만 이거 말고 서술자의 개입도 있어서 이걸 좀 포인트로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퇴기인 월매는 성참판과의 사이에서 춘향이를 낳아서 정성껏 기른대요. 자, 이 당시에는 남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고 그 자식의 뭐지? 계급은 뭐로 인해서 겨해지냐면 엄마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춘향이는 결과적으로 엄마가 천하기 때문에 얘도 천합니다. 출생이. 이해됐죠? 아빠가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아빠가 뭐 왕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기생한테서 나온 자식은 기생인 거야. 이해됐지? 그냥 조금 아빠가 조금 더 좀 뭔가 힘이 있다 이 정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쭉쭉쭉 내용을 읽어보면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몽룡의 아버지가 동부승지의 교지를 받아서 원래는 백년가약을 맺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그치? 자, 왜 문제가 있냐면 춘향이는 뭐야? 천하지. 출신이 천하인데 누가 우리 지금 몽룡이는 어쨌든 그 양반이잖아요. 그죠? 양반과 천한 계급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지. 근데 백년가약을 맺었다는 게 이 당시 일단 정서에 맞지 않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두고 일단 떠나는데 이후 남원부사로 부임한 변학도가 이제 부정적인 인물이겠죠. 춘향을 불려내서 수청을 강요한대요. 그치? 이게 이제 이 갈등의 발단인 거지, 그지? 갈등의 발단. 근데 당연하게도 거부를 하겠죠. 발탄. 그래서 당연하게도 거부를 할 거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옥에 갇혀가지고 고초를 겪겠죠. 그죠? 그래서 한편 한양으로 올라갔을 때 이몽룡은 전라도 어사가 돼서 남원으로 내려오는 길에 하필 어사가 되었는데 남원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인 우연성입니다. 우연하게 글이 항상 전개가 돼. 우연하게 거기 가다가 보니까 만났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우연성의 특징인데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제 만날 것이라는 복선을 갖다가 깔아주는 어떤 역할을 하겠지, 그지? 자,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자, 그래서 남원의 어떤 변사또가 학정을 아주 포악하고 가혹한 어떤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만납니다. 만날 건데 뭘로 만나냐면 거린의 행색으로 만나. 일부러 이렇게 만난 거야. 그치? 거짓처럼 해서 누굴 시험하는 거예요? 몽룡이는 월매와 춘향이를 시험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때요? 굉장히 능청스럽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고전소설에서는 의뭉스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됐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자, 그리고 나서 거린의 행색이니까 그러면 뭐 얘네도 속였잖아. 얘네도 속였으니까 동시에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사람도 다 속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사또임을 감추려는 기본적인 어떤 그 의도예요. 의도이긴 한데 암행어사. 어사또가 암행어사잖아. 어사.
그죠? 암행어사임을 감추려는 의도긴 한데 그런 김에 월매랑 춘향이도 만나서 야 나 망했어 나 너네 도와줄 수가 없어 근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한번 사랑을 시험해 보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이 와중에 어떻게 됐어요? 춘향은 내일 자기가 죽게 될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몽룡을 더 걱정했어요. 그래서 월매한테 이몽룡을 부탁해요. 미쳤죠 그죠? 이게 이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뭐야?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뭐 사랑과 정절 이게 이제 표면적 주제죠 이 글에. 이해됐지?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작품에 나온 거는 어사또의 이제 생일잔치 부분, 그러니까 절정 부분부터 해당돼요. 사실 이게 전개나 위기 부분이 좀 더 재밌긴 한데, 아무튼 일단 봅시다. 자, 가까운 읍에 수령들이 아무튼 왔다 간대. 운봉, 영장, 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막 쭈쭈쭈 온대. 이제 영장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이제 수령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구례 뭐 이런데 원님들이 차례대로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행수는 뭐냐면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청령과 사령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본관 사또는 주인이 돼서 하인을 이끌어서 부르되 이제 본관 사또가 누구냐면 얘가 이제 변사또인 거지. 변사또가 이제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 부르되 관청색을 불러가지고 다담을 올려라. 육교자를 불러서 큰 소를 잡고 그럼 이제 이걸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 이제 나열하고 있는 거지, 그지? 내가 어디 잔치를 벌일 건데. 잔치를 벌이는 행위를 갖다가 일들을 나열함으로써 뭘 강조하고 싶냐면 사치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시대에 뭘 했어요? 소를 불러요. 소를 잡아요. 그죠? 엄청 사치스러운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승관을 불러서 천막도 하고 아무튼 뭐 온갖 사람들을 다 부른 다음에 근데 누구는 금해 자비는 금지하래요. 그죠? 자, 이렇게 요란하게 하니까 온갖 깃발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어때요?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자, 실제로 이거는 이제 뭐 누가 얘기한 거야? 편집자가 얘기한 거지. 그지? 이게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되는 거죠. 서술자의 개입 그리고 이거 뭐다?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되는 거야. 꼭 기억해놔야 돼 이 부분을. 뭘 한 거예요? 이 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야 일부러. 어사가 아무튼 굉장히 뭔가 심란한데 자, 이몽룡의 마음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죠? 자, 여봐라 사령들아, 너의 사또는 지금 왜 그럼 어사는 심란한데요, 그죠? 이게 이제 백성의 가렴주고야. 백성은 이제 가난해 죽겠어요. 가렴주군인데, 그지?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변사또 이제 지배계층이죠. 지배계층은 사치스러운 것들이 이제 대조되니까 당연하게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여봐라 사랑들아, 너의 사또에게 물어라. 먼데 거린이 좋은 장치에 왔으니까 술 한주나 좀 얻어먹자라고 여쭈어라. 자,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몽룡이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몽룡이 지금 무슨 차림하고 있어? 거짓 차림을 하고 있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저 사령의 거동보소. 근데 이 사령은 누구예요? 밑에 있는 이제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 하급 관리거든. 근데 이 하급 관리가 지가 뭣도 아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동 좀 보세요. 아주 그냥 거들먹거린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편집자적 논평이지. 그러니까 그 어사또 밑에 있는 놈들은 그러니까 지배계층을 한마디로 다 썩은 거죠. 지배계층의 부패 이렇게 볼게요, 쌤이. 자, 다 아주 거지 같은 놈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거동 보소라는 이런 말투들이, 그지? 그 판소리적 멘트죠. 판소리적 문체, 그죠? 마치 뭐 하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말하듯. 우리는 원래 뭐 하는 것인데 원래 실제로 공연을 하던 거니까 당연히 관객들에게 말하던 것도 이제 습관처럼 나오는 거겠지. 그 당연한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우리 사또님은 거리는 금지했는데 어느 양반인지 모르겠지만 말하지 말고 그냥 저기 그냥 딴 데로 가세요, 그냥 가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자, 아무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등을 밀쳐내니까 아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야 이거 아주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훌륭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편집자적 논평이겠죠. 편집자적 논평이야.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반대말로 평가했죠, 그죠? 편집자적 논평. 왜 이러니? 어떻게? 반어적 표현이죠.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뭐뭐인가라고 서리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표현했죠? 독자들의 뭐 공감을 갖다가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하면 시험 문제에 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운봉 영장이 그 거동을 보고 본관사또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운봉 영장은 그나마 좀 나은 놈이야.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술이라도 먹여서 좀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봉은 그나마 눈썰미가 있고
너무 나쁘진 않아. 됐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관사또가 뭐라고 하냐면 운봉 네 뜻대로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많은이라는 끝말을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그치?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입맛이 사납다라는 게 뭐냐면 마지못해서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변사또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사돈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걸 봐봐.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거죠. 도적질은 내가 할 거니까 오라는 네가 받아라. 나는 너의 잔치상에서 내가 음식을 다 먹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도적질이 된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근데 도적질을 했으면은 누가 원래는 벌 받아야 돼?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오히려 너한테 벌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복선이죠. 그죠? 사건이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임을 우리가 암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무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맛이 사납겠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편집자적 논평인데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쓸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서술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좀 이런 걸 볼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자, 운명 연장이 아무튼 본부에서 저 양반 드세요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절정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자 어사또가 들어가서 단정에 앉아서 좌우를 보니까 당 위에 모든 수령이 다담상 위에서 하고 진양조가 이제 가장 느린 조예요.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막 술 마실 때 이제 한참 막 이제 고조되려고 이제 막 아무튼 음악을 듣는 거야. 그런데 어사똥을 상을 보니까 어때요? 어찌하니 통분하려, 어찌하니 화가 안 빡칠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거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뭐라고?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서리법을 썼죠, 그죠? 자, 모서리에 떨어진 개상판에 거지 같은 상이죠. 거기다가 이제 당나무 젓가락에 콩나물이랑 깍두기랑 막걸리 한 사발 넣었다니까 완전 한마디로 푸대접을 한 겁니다. 푸대접을 하니까 이제 얘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묘사거든. 이 묘사를 한 거야. 얼마나 푸대접을 했는지 묘사를 하고 나열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상을 발기로 탁 차면서 운봉영장에게 갈비를 가리키면서 야, 나 그거 좀 하나 먹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일부러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잔치의 흥을 깨려는 몽룡의 의도인 거지. 자, 갈비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갈비도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사람의 운봉 영장에 갈비를 가르치며 있었으니까 이건 사람의 갈비인 거잖아, 갈비뼈잖아. 근데 이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 먹는 거 좀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언어 유희라는 거지. 그지? 자, 근데 다리도 잡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음의어를 표현한 이제 언어 유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아무튼 하고서는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장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없으니까 야, 차운 하나씩만 하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이제 누가 제시한 거냐면 운봉이 제시한 거거든. 운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시나 한번 써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죠?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운봉이 운을 냈는데 자, 봐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 한번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거잖아. 우리 딴 걸로 놀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어떻게 해서 잔치 흥이 한번 깨졌지, 그지? 얘가 행패 부려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분위기 환기예요. 분위기 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저 지금 몽룡이 행색이 어때요? 아주 거지 같아. 거지 같으니까 얘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차운을 하면 지가 쪽팔려가지고 도망가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왜? 시를 제대로 못 쓸 거니까. 그래서 이몽룡에게 뭘 줄 거냐면 창피를 줘서요. 그래서 내쫓으려는 의도예요. 자, 이렇게 적읍시다. 자, 그 말이 옳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운봉이 운을 내면서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높을 고자에 기름 고자를 갖다가 두 가지를 지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러니까 어사또가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거리는 어려가지고 한시나 좀 읽었는데 좋은 장치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반어법이겠죠, 그죠? 무조건 반어법으로 쓴 거야죠, 그죠? 반어법을 당하여서 술과 안주를 포식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어법이야. 자, 그랬으니까 자, 이제 내가 그냥 가기는 좀 민망해서 차원을 좀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해학적인 거죠, 그죠? 반어법으로 표현하면서 너네가 얼마나 거지같이 했는지를 갖다가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운봉영장에 반겨 듣고 필연을 해서 주니까 자, 다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글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실력이 출중한 거죠, 몽룡이. 실력이 출중해. 그러니까 본관사 때 정체를 뭔가 감안해서 지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뭐예요? 이제 이 이몽룡이 지은 한시가 나올 거야. 이 한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됐죠? 이몽룡의 한시인데 쌤이 아까 뭐라고 설명해줬지? 백성들의 가렴주구를 갖다가 한 게 이 시의 주제다라고 쌤이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걸 은유로 해서 결과적으로 뭘 얘기할 거냐면 이따 뭐 시라고 한 번씩 보겠지만 술을 뭐에 비유했냐면 백성들의 피에다가 비유를 했고요. 그리고 안주를 갖다가 기름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촛불과 눈물은요. 결국은 촛불의 눈물은 백성의 눈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랫소리가 결과적으로는 원망소리인 거죠. 그래서 은유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갖다가 조금 더 표현을 한 거고.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다 어떻게 했냐면 이게 대꾸법을 통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대꾸를 이루게끔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가 이어지도록 대꾸법으로 형성을 했다. 요렇게 두 가지만 잘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자, 금준미주의 천일혈이고, 자, 옥반가요의 만성고라, 자, 충루만시의 민루락이고, 가성고초의 원성고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혈자가 피고요. 그리고 고자가 기름입니다. 됐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밑에도 이제 락고에서 이제 특히 고자가 아무래도 이제 그 기름을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금준미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술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술은 피요, 그지? 사람들의 피요. 그리고 안주는 옥반가요가 안주거든. 안주는 모든 사람들의 기름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고 총루만시, 자, 총루락시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잔치할 때 밤에도 잔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촛불을 킬 건데 그 촛불에 흐르는 눈물이야, 그지? 그 눈물은 결과적으로 민누라 백성들의 눈물이고, 그죠? 그리고 가성고초 노랫소리는 이건 이제 노랫소리요. 그럼 이게 이제 촛불의 눈물인 거지, 그지? 근데 그 노랫소리는 결국 원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됐죠? 자, 여기가 지금 백성들의 가렴구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전부 다 뭐냐면은 지배계층의 사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요렇게 지금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 하고 있어? 이 한시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분노와, 굳이 말하자면 정치 현실을, 지금 현실 정치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그치? 탐욕스러운 혹은 부패 현실 정치를 폭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글의 뜻은 아무튼 하면서 이제 쭉 뒤에가 이제 나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쭉쭉쭉 얘기를 한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앞부분에서는